태극기에 있는 네 개의 궤, 건공감리죠. 건궤, 곤궤, 이궤, 감궤. 그러니까 그 위치로 보면은 건곤이 상대를 하고 감리가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궤의 모양과 궤의 이름,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궤는 세 획이 다 양효죠. 양획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효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궤입니다. 건궤고, 곤궤의 모습을 보면은 모두 세 획이 다 음효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궤입니다. 감궤는 가운데 효만 양효고, 나머지 아래와 위는 음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궤는 가운데 효만 음효고, 아래와 위는 양효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분들도 이 팔괘의 모양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선명하게 생각이 이제 나지 않고 처음엔 그러니까 이 궤의 이름하고 궤의 생김새를 같이 그렇게 그 이름을 매겨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양괴와 음괴인데 괴로 보면 양괴, 음괴지만 모두 다 양효, 음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효는 음효에 대해서 대비되는 특징이 뭐냐?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음효는 양효에 대해서 또 상반되는 그런 특성이 뭐냐? 특징이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효의 모습은 이어져 있다. 쭉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음효의 모습은 가운데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이어져 있다는 그 한자, 이을 연자, 우리가 뭐 연결이다, 이렇게 연속이다 할 때 쓰는 그 이을 연자, 그리고 끊어졌다는 것은 끊어질 절자를 써서 이 모양을 이제 이름 짓기를 합니다. 건괴의 경우는 특징이 세 획이 모두 이어져 있다. 그래서 삼년이라고 외웁니다. 건괴는 석삼자, 세 획이 연, 모두 이어져 있다. 곤괴는 정반대죠. 곤괴는 삼절, 석삼, 끊어질 절, 세 획이 모두 끊어져 있다. 그러면 그 궤 모양을 보지 않고도 건삼년 하면은 건괴는 세 획이 다 이어져 있구나. 곤삼절 하면은 곤괴는 세 획이 다 끊어져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감괴는 특징이 가운데만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괴는 가운데 중자, 가운데만 년 이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감중년 이렇게 하고요. 이괴는 원래는 나머지대로 하려면 이중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8개 중에 모든 다른 명칭은 다 연절을 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 앞에서 보면은 건괴의 경우는 건괴는 세 획이 다 이어져 있다. 건삼열. 곤괴는 세 획이 다 끊어져 있다. 곤삼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괴는 태괴는 위만 끊어져 있다. 태상절. 간괴는 위만 이어져 있다. 간상년. 진괴는 아래에만 이어져 있다. 진하련. 손괴는 아래에만 끊어져 있다. 손하절. 감괴는 가운데만 이어져 있다. 감중년 하면 이괴는 가운데만 끊어져 있다 해서 사실은 이허중 이렇게 불러야 하지만은 이제
이 중이라는 글자가 굳이 주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우리의 중심, 어떤 마음, 또 철학적으로 인제 우주의 근원, 근본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중이 끊어지면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름을 빌허 가운데 중, 가운데만 비어져 있다 해서 유독 이 괴만 빌허자를 써서 이허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인제 구체적으로 괴가 건괴인데 이 건괴가 상징하는 그 물상, 자연의 물상은 천입니다. 천, 하늘. 예. 하늘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건괴는. 그리고 곤괴는 이 괴가 상징하는 자연의 물상이 땅입니다. 이 땅을 상징하는 괴이고, 감괴는 이 자연의 물상 중에 물을 상징을 합니다. 물. 그리고 이괴는 자연의 물상 중에 불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의 물상으로 보면은 천지수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괴를 이 건이라는 글자는 이 왼편에 있는 그 건괴 왼편에 있는 글자는 태양이 떠서 이 초목을 비추는 그런 그 모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이 기운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기운 기자가 옛날 고자는 이 세획으로 돼 있는 건괴, 이 자체가 인제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인제 옛분들의 생각이 기운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태양이 인제 햇빛이 떠서 만물을 생육한다는, 만물의 어떤 그 원기가 다 하늘에서 온 것이고, 또 하늘은 그 태양, 해라는 건 뭐 날도 되고 인제 그것이 달도 이루고 해도 이루고 세월을 이루는 거니까 어떤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의 어떤 운행, 사시의 운행, 그리고 인제 그 사시의 운행을 하면서 초목을 내기도 하고 길러주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다 하늘이다. 하늘에는 그러한 원천적인 기운이 있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글자가 건괴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사시행언 백물생언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늘을 닮고 싶다. 그래서 하늘이 아무 말 없이 사시를 운행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 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념이 투영되어 있는 글자고요. 곤괴는 흑토에다가 이렇게 납신자를 해 놨죠. 말 그대로 이 흙더미인데, 땅이라는 건 흙더미인데 그 흙더미 속에서 피어나온다는 거죠. 원래 이 납신자는 옛날에 그 번개를 상징한 글자라고 하는데, 번개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음양의 기운으로 잠장돼 있다가 번쩍하고 인제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마치 땅속에서 이 초목이, 이 생명의 이 싹이 밖으로 이렇게 펼쳐 나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곤괴입니다. 감괴는 인제 흑토에 하품한다는, 사람이 하품한다는 하품 흠자를 해 놨죠. 그래서 흙이 인제 하품하듯이 패여 있는 어떤 구덩이, 그러면 땅이 왜 패이냐? 거기에 인제 물이 흐르게 되면 그 물줄기가 계속 인제 패여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구덩이도 되고 물줄기도 된다. 이런 의미고, 원래 이 감괴는 이 물숫자, 우리가 인제 물숫자가 이렇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 감괴를 세로로 세워 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의 원형이 아직 그 고스란히 남아 있는 대표적인 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라는 글자는 원래 그런 새 주변에
그런 어떤 짐승의 발자국이나 인제 그런 모양인데요. 그래서 인제 걸려 있다. 여기에 어떤 이 붙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인제 불이라는 것이, 불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제 어디인가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죠, 늘. 불은 자기가 붙을 데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붙는다. 또 인제 그 떠나다는 뜻도 있죠. 왜냐하면 다 태우면, 불이라는 것은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곳에 붙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글자가 이 이꾀죠. 그래서 떠날리, 붙을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주역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안이, 이 궤가 있으면, 이 물상이 있으면, 이 궤명이 있으면 이 궤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그 대표적인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궤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사람들은, 옛분들이 굳건할 건, 강건할 건, 강건할 건이라는 것은 쉼 없이 이렇게 1분 1초도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정말 하늘의 그런 쉬지 않는 그런 강건함. 그래서 건은 강건하다 해서 그 강건할 건자로 이 건괴의 대표적인 성질을 삼습니다. 곤괴는 순할 순자, 순응한다는 뜻인데요. 어디에 순응하느냐? 하늘에 순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추나추동으로 운행을 하면은 땅이 그 하늘의 운행의 흐름을, 차례를 어기지 않고 그대로 그 만물을 내고 기르고 또 거두어서 감추는 그런 생장수장의 작용으로 하늘을 그대로 순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곤괴의 대표적인 그 성질을 순이라고 합니다. 감괴는 말 그대로 구덩이, 물줄기이기 때문에 빠진다. 그래서 빠질 함자, 빠지는 그런 성질이라고 인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인제 험하기 때문에 또 험한 그런 성질을 대표적인 그 성질로 그렇게 주역에서는 삼고 있습니다. 이 꾀는 인제 불이기 때문에 아까 인제 붙는다. 여기저기 불을 붙이면 나무에 잘 붙어 다니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인제 붙는다는 의미를 인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걸린다. 이렇게 어디에 인제 걸리는 거죠. 딱 붙는 것이고, 부착되는 거고. 그리고 불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밝음의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꾀가 들어간 꾀들은 어떤 밝을 명자의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그 태극기에 이 궤가 그 어떤 궤의 그 모양, 그리고 궤 이름, 그리고 궤가 상징하는 물상, 그리고 그 궤의 대표적인 성질 해서 건곤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주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보시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궤, 또 궤상, 또 궤명, 또 궤의 어떤 성질, 이 부분은 건곤감리의 태극기에 나오는 건곤감리 부분이라도 이렇게 한번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